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정오표를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정오표 딱 묶은 것이고, 맨 마지막에 그 확성기 소음 기준 및 측정 방법에서 그 대상에 따라서 주학 정도에 대해서는 그 등가 소음도 측정 시간이 5분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최고 소음도 잴 때 3회 이상인데 주학 정도에 대해서는 2회 이상 그렇게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오려서 붙이라고 했는데 양쪽에다 이거 해놔가지고 이거 하여튼 오려서 이렇게 붙여놔 주십시오. 5호, 6호. 아, 네. 오늘 605페이지 교통규제, 교통지도 단속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규제, 교통지도 단속, 교통규제. 자, 교통규제 수단을 보시면 신호기의 신호가 있고요. 경찰관의 수신호가 있죠. 통상 이제 신호기의 신호로 하는데 신호기가 고장날 때가 있죠. 고장날 때나 막 너무 막힐 때나 막 그런 때는 경찰관이 수신호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것이 우선하느냐? 당연히 수신호가 우선하죠. 그죠? 경찰관이 현장인데 경찰관 말을 안 따르고 신호등 말을 따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찰관 말을 따랐을 때 경찰관 말에만 따랐으면 법을 지킨 것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하고요. 그 신호권이 있는 경찰관 말고 신호권이 있는 그 추가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경찰, 의무경찰, 자치경찰 말고 추가적으로 소모군, 이것은 이제 경찰 보조자라고 합니다. 경찰 보조자로서 추가적으로 신호권을 가진 사람, 소모군, 소방, 그다음에 모범운전자, 군사경찰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교통 관련해서 이 모범 운전자들이 엄청 도와주거든요. 근데 추가로 녹색 어머니회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도와주고 진짜 엄청 도와줘. 이 모범 운전자회하고 저도 경비교통과장 했었는데 이 모범 운전자회하고 또 녹색 어머니회하고 엄청 도와줍니다. 근데 녹색 어머니는 신호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뭐 학교 앞이라든가 각종 행사장이라든가 그럴 때 교통 보조자로서 이렇게 도와줄 때 녹색 어머니회는 수신호권이 없으니까 항상 그냥 인도해서 아이들 안내하고 그렇게 해주고, 이 모범 운전자회는 수신호권이 있으니까 신호권이 있기 때문에 도로 한가운데 가서 그냥 경찰처럼 막 호록 하면서 막 호루라기 불면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모범 운전자여서 그렇게 해줍니다. 그 모범 운전자는 신호권이 있고 경찰 보조자로서 녹색 어머니회는 신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모군. 자, 안전표지를 보시면 자, 주의표지, 위험하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주의하라는 것이 주의표지입니다. 그래서 뭐 위험하거나 위험물이 있는 경우, 그래서 예를 보시면 낙석주의, 돌 떨어지니까 바위 떨어지니까 주의하라는 것이고요. 도로공사하고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주의하라는 것이고요. 규제 표지는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 금지, 속도 제한, 속도 제한. 그래서 금지나 제한하는 것이 규제 표지고요. 자, 지시는 안전을 위해서 일정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겁니다. 직진하라.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 자동차만 들어가라. 그런 것이 이 지시 표지고요. 보조 표지는 주 기능을 보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표지가 있어. 근데 추가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주차 금지가 있어요. 주차 금지. 여기 이제 그 도로 주차 금지하라는 것이죠. 표지판이 딱 있으면. 근데 이 밑에 하나 조그맣게 붙어가지고 뭐 09시부터 뭐 18시, 09시부터 18시까지만 주차가 금지되는 것이죠. 이렇게 본 표지에 부가해서 붙여놓은 표지를 보조 표지라고 하고요. 노면 표시는 이제 바닥에다가 그려놓은 것이 노면 표시고요. 자, 전용 차로를 보시면 아래에 일반 도로가 있고 고속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데 이게 9, 13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9인승 이상, 13인승 이상이에요. 9인승 이상이면 무조건이 아니라 6인 이상 승차해야 됩니다. 대신 13인승 이상은 승차에는 상관없이 그냥 전용 차로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9, 13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9에서 해당하는 요건이 9자 뒤집은 거거든. 그래서 9인승 이상은 6인 이상 탑승해야 되고 13인승 이상이 되면 그냥 무조건 탑승에는 상관없이 전용차로 탈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어린이 보호구역. 이 도로교통법이 있고 그다음에 불령이 있습니다. 그 박스가 도로교통법이고요. 밑에 그냥 박스 없이 적어놓은 것이 공동불령. 우리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공동. 왜냐면 이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거든요.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공동 불령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이 박스 밑에가 이제 불령입니다. 자, 박스가 도로교통법. 자, 박스를 보시면 12조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시장 등은 셋째 줄에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그때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오케이? 시속 30km 이내. 그리고 제한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다는 아닌데 지정해서 제한할 수 있으니까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임의적인 표현으로 돼 있어요.
있어요. 아니 왜냐면 우리는 항상 이게 꼭 이게 지금 뭐 지정해서 제한할 수 있느냐, 지정해서 제한하여야 하느냐,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딱 보면 하야한다, 할 수 있다로 엄청 눈에 막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괜히 시험장에서 출제는 그것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맞는 지문으로 출제했는데 우리 틀린 지문으로 체크를 해버린다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뭐냐면 도로교통법에서는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를 지정해서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꼭 임의적인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박스 밑에 이게 이제 불령이에요. 불령. 하위 법령, 하위 법규명령. 자, 시장 등은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해당 보호구역 지정 대상실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경계를 중심으로 가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왜냐? 이게 어린이들 통행하는데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다니는 길만 하면 되는 것이지 경계를 지정으로 하면 학교가 엄청 큰데 막 너무 넓은 지역으로 이게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니는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오케이? 자, 지정한다. 여기는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똑같다니까. 뭐냐면 저 상위 법령에서 할 수 있다, 하위 법령에서 하여한다 한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통상. 그래서 상위 법령에서는 좀 두리뭉실하게 할 수 있다. 하위 법령에서 좀 더 구체화시킨 다음에 하여한다 또는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련해서 꼭 할 수 있다 비슷한 규정 도로교통법에, 그 다음에 지정한다 강행 규정, 불령 이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거 가지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머릿속에 이 지도가 그려져야 이것이 꼭 이걸 틀린 지문으로 내서 이걸 꼭 틀린 지문으로 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틀린 지문이 아니라 그냥 별 생각 없이 출제자는 그냥 그거 딱 따서 그냥 했는데 우리만 혼자 막 이거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니야 해가지고 그냥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질서를 세워 놓으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불령에서는 300m 이내 지정한다. 추가로 500m 이내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00m 이내 지정한다. 그 밑에 다만 그 아랫줄 대상시설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00m 이내 지정한다. 500m 이내 지정할 수 있다. 300m 이내 지정한다. 500m 이내 지정할 수 있다. 자, 아래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시도청장, 경찰서장의 조치가, 자,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그때 보호구역에서 구간별 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조치가 통정 30일입니다. 통정 30일. 그래서 통행 금지 제한, 정차 주차 금지, 주정차 금지인데 꼭 정차 주차, 왜냐면 주차가 더 장기적인 것이고 정차가 더 주차가 장기적이고 정차가 단기적이니까 단기적인 것을 앞에 씁니다. 꼭 우리는 주정차라고 하는데 이 법령에서는 꼭 정차 주차 주로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쨌든 통행 금지 제한, 정차 주차 금지, 그다음에 30일이에요. 30일. 자, 4번에 시속 30km 이내로 속도 제한, 그다음 31 일방 통행로로 지정하는 것인데 그 일방 통행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 괄호에 간선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간선도로가 뭐냐면 줄기간자예요. 줄기간자. 주도로가 간선도로입니다. 여기 이 전철역 앞에 있는 큰 도로가 간선도로예요. 이 간선도로 일방 통행로를 지정하면 착살 나는 거지. 그죠? 막 도로 완전히 막혀버리죠. 그래서 간선도로는 일방 통행로로 지정하면 안 되고 이면도로, 뒷길, 옆길, 뒷길이 이면도로죠. 그래서 주도로 말고 간선도로 말고 이면도로를 일방 통행로로 지정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교통지도 단속으로 넘어갈게요. 교통지도 단속. 자, 정비 불량차의 점검이 있는데 이 정비 불량차 점검 관련해서 주어가 경찰 공무원이 있고 3번에 시도경찰청장이 있어요. 1, 2번은 경찰 공무원이고 3번은 시도청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꼭 처분 비슷한 거는 시도청장으로 주어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처분, 우리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처분이지 않습니까? 면허 정지, 면허 취소처럼 여기 일시 정지 꼭 처분처럼 느껴지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이 시도청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1번 경찰 공무원은 정비 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 끝에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아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2항에 뭐 또 나오고, 자, 3항을 보시면 시도경찰청장은 둘째 줄에 그 차의 자동차 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고요. 필요하면 10일 범위에서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일시 정지, 사용 정지. 처분이에요, 처분. 사실 이게 처분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로 이거 해? 안 하지. 저 이거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로. 이거 그냥 법에만 있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한다면 처분이죠, 처분. 오케이? 처분이니까 경찰 공무원이 주어가 되면 안 되고 행정청이 주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좀 연상을 시켜주시고요. 아래 무면허 운전을 보시면 1번에 누구든지 시도청장의
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주어가 시도청장이죠. 운전면허 발급권자가 시도청장이거든. 운전면허 취소 정지에 있어서 운전면허 취소는 시도청장, 운전면허 정지는 경찰서장. 그런데 최초 발급은 시도청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운전면허증 딱 보세요. 시도청장 이름이 딱 찍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에. 그래서 운전면허 발급 시도청장. 자, 2항 그때 도로가 아니라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할 수 없습니다. 왜? 도교법에서 운전은 도로에서의 운전만 운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다만 음주, 뺑소니, 음주, 약물, 뺑소니 이것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도 그냥 포함해버리죠. 그러나 이 무면허 관련해서는 도로에서 운전해야 운전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면 운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도 아닌 것이 돼버립니다. 자, 3번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하여튼 자동차 무면허 운전 1년 이하 300만 원 이하입니다. 자동차 무면허 운전. 자, 4번에 원자 무면허 운전 30만 원 이하 벌금 구류예요. 확 차이 나죠? 자동차하고 원자하고 처벌 조항이 확 차이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오토바이 작은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이야. 별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걸려봐야 뭐 도망갈 필요도 없는 거죠. 엄청 가벼운 겁니다. 자, 그런데 원자 안에 PM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원래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PM이 원자이면서 또 자전거 등에도 이제 들어가는 개념이죠. 자, 그런데 원자 무면허가 30만 원 이하 벌금 구류예요. 근데 우리 딱 생각해 보시면 PM 무면허 범칙금이 있거든요. 우리 도입법에서 범칙금 사항을 뭘로 해놨냐면 여러분 범칙금이라는 것은 형사처벌을 범칙금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칙금 사항은 무조건 뒤에 형사처벌 조항이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근데 도입법에서는 어떤 사항을 범칙금으로 할 수 있게 해놨어? 20만 원 이하 벌구 가만. 20만 원 이하 벌구가에 대해서만 범칙금으로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156조, 157조, 20만 원 이하 벌구 가만. 근데 원자 무면허는 30만 원 이하 벌금 구류예요. 그래서 이 원자 무면허는 범칙금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PM 무면허는 범칙금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PM이 원자에 속하지만 자전거랑 함께 자전거 등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할 때에는 원자에서 제외시켜 준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4번에 맨 끝을 보시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 왜냐하면 이걸 제외시켜 놓지 않으면 원자에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이중으로 규율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별도로 자전거랑 함께 자전거 등으로 규율하려고 하면 원자에서는 제외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 당구장 표시에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자전거랑 똑같이 죄송합니다. 음주랑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별도로 20만 원 이하 벌구하로 별도로 처벌하고 있어요. 오케이? 네, 이렇게 그래서 PM을 별도로 처벌하려고 할 때는 원자에서 PM을 제외시켜주는 괄호를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제외시켜서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 PM 무면허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뭐하고 똑같아? PM 음주운전이랑 똑같아요. PM 음주운전도 자전거 등 음주운전이 20만 원 이하 벌구 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은 3만 원, 10만 원이죠. 음주운전 3만 원, 측정불응 10만 원. PM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10만 원, 측정불응 13만 원.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 PM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뭐랑 똑같아? PM 음주운전이랑 범칙금 똑같습니다. 음주운전 10만 원, 13만 원이기 때문에.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주치운전 단속으로 가겠습니다. 자, 주치운전의 구성 요건 0.03% 이상이죠. 그래서 도교법 음주운전 조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 돼버리죠.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를 딱 0.03% 이상 해놔버리기 때문에 그냥 혈중 알코올도 0.03% 이상이 되면 무조건 그냥 처벌합니다. 그게 뭐랑 달라? 저 특가법 위험운전 치사상이 음주운전 치사상이잖아요. 특가법 5조의 11 음주운전 치사상이 위험운전 치사상입니다. 근데 특가법 5조의 11 위험운전 치사상하고 이 음주운전하고 구성요건이 완전히 달라요. 뭐냐면 음주운전은 약물도 똑같아요.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한 상태를 0.03% 이상으로 해놔버리기 때문에 0.03% 이상 딱 되면 무조건 음주운전 그냥 되는 거야. 그런데 특가법 5조의 11 위험운전 치사상은 구성요건이 달라. 그냥 술에 취해서 운전했다고 해서 위험운전 치사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겠다고 해서 특가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 0.1% 초과했을 때만 0.03, 0.08 있잖아요. 그보다 더 높은 0.1% 초과했을 때만 그래서 사고 내서 사람 다치게 했을 때만 특가법 위험운전 치사상죄 적용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조금 오버했어. 제가 오버한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모의고사나 뭘 보시다 보면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그냥 도교법 음주운전하고 특가법 위험운전 치아상죄하고 구성 요건이 다르다니까요. 도교법 음주운전은 0.03% 이상, 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바로 그냥 구성 요건이 성립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특가법 위험운전 치아상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비록 술에 취했어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야, 쭉 멀쩡하게 걸어 다녀. 꼭 미국처럼 미국은 이렇게 막 비틀거리고 혀 꼬이고 막 그래야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죠. 그러나 특가법 5조의 11 위험운전 치아상은 그걸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돼야 돼요. 구성 요건이 그래요. 법에 딱 그렇게 써있어, 특가법에.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조건 특가법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 수치가 0.1% 이상 됐을 때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특가법으로 적용할 때는 그 사람 막 비틀비틀거리고 말 꼬이고 이런 것을 이 피신조에다가 꼭 넣어줍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 요건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냥 혹시 잘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 다르다. 구성 요건이 도교법 음주운전하고 특가법 위험운전 치아상하고 구성 요건이 특가법 위험운전 치아상이 좀 더 복잡하고 더 강화돼 있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십시오. 자, 주시 상태는 0.03% 이상. 자, 그리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 적용되는 것이 자동차 등 노면 전차, 자전거까지 해당하고요. 오른쪽에 3번에 모든 건설기계가 다 해당해요. 도교법 44조 음주운전 조항을 보시면 모든 건설기계를 다 포함하도록 거기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건설기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자전거까지 지금 음주운전 처벌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건설기에 다 포함한다. 이 모든 건설기에 다 포함하는 것이 특가법도 그래요. 특가법 5조의 3, 5조의 11, 5조의 13 이 전체가 다 모든 건설기에 다 포함하는 것으로 언제지? 올해 초? 작년 말? 그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음주운전 조항 모든 건설기에 다 해당하고 특가법도 특가법 5조의 3, 5조의 11, 5조의 13도 모든 건설기에 다 포함한다. 자, 다만 거기 4번에 취중 경운기나 트랙터 운전은 주치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농업용 기계는 포함하지 않아요. 왜 그래? 이거 건드렸다가는 그냥 선거에서 우수수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들지 못해서 농민들 음주 경운기 운전 하다 그냥 죽어버려요. 엄청 죽어버려요. 세상이 골 때리죠. 농민들이 그렇게 죽는데 단속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논리로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하는데 농기계 음주운전을 처벌하지 않고 있는 아주 불합리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시골 살았었거든요. 경운기 운전해봤거든요. 경운기 완전 차랑 비슷해요. 특히 경운기가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여기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돌아가서 오른쪽으로 가려면 이걸 딱 누르면 오른쪽으로 휘어지고 왼쪽을 누르면 왼쪽으로 휘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없애버리고 핸들로 만들어가지고 핸들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경운기를. 차랑 완전히 똑같죠. 트랙터는 진짜 완전히 차랑 똑같고 트랙터만 빨리 달리면 엄청 빨리도 갑니다. 차랑 완전히 비슷한데 음주 적용이 안 돼요. 농업용 기계라고 해가지고 아주 불합리한 그런 현실이고요. 자, 오른쪽에 주치운전 처벌을 보시면 이게 여러분 125538치기예요. 125538치기. 딱 생각해봐도 38치기의 38이 0.03, 0.08이야. 오케이? 음주 단속 기준. 그래서 125538치기가 사실은 38치기에 대해서 1255로 처벌하는 것이죠. 그래서 38치기에 대해서 그 38치기가 0.03 이상, 0.08 이상, 측정 불응, 그다음에 0.2 이상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각 1년 이하, 2년 이하, 5년 이하, 5년 이하, 1, 2, 5 이렇게 됩니다. 왼쪽은 이제 조금씩 붙어. 1년 이하는 그냥 안 붙고 그 뒤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1년 이상, 5년 이하. 똑같이 5니까 앞이 2년 이상으로 하나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 보면 잘 안 들어오는데 1, 2, 5, 38치기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규칙이 똑같아요. 규칙이. 오른쪽에 왼쪽에 1, 2, 5에 벌금형 대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벌금형이 딱 절반이야, 절반. 그래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이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1년 이상 5년 이하, 5년이 늘어나. 그러니까 벌금도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뒤에가 늘어나고요. 또 5년 이하, 5년 이하가 똑같으니까 앞에 1년 이상이 2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벌금도 똑같아.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그래서 이 벌금형 병과 규정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이 징역형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똑같습니다. 형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1, 2, 5, 38치기. 그렇게 좀 숙지를 해 주시고, 자,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좀 보시면 자전거 등 음주운전이 20만 원 이하 벌구 갑니다. 이거 엄청 물어봐요. 뭐 범칙금, 자전거가 3만 원, 10만 원이고 눈 뜨시고 그냥 화이팅. 자, 609페이지 저 맨 위에 박스 거기 당구장 표시 보고 있습니다. 자, 자전거 등 음주운전이
20만 원 이하 벌, 구, 과로 형사처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범칙금으로 대체합니다. 자, 범칙금으로 대체하면 자전거 음주운전이 3만 원, 10만 원이에요. 그냥 자전거 음주운전은 3만 원, 측정불응은 10만 원. PM은 10만 원, 13만 원이죠. 이걸 엄청 물어봐. 뭘 물어보냐면 아니 범칙금이 있는데 20만 원 이하 벌구가 이게 뭐냐고 엄청 물어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범칙금 사항은 무조건 뒤에 형사처벌이 있다니까. 왜? 범칙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대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처벌 조항이 뒤에 있으면서 그 형사처벌 조항을 범칙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거죠. 왜 형사처벌 조항이 왜 있냐가 아니라 범칙금 자체 의미가 형사처벌을 범칙금으로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근데 범칙금으로 대체해버리면 그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것이죠. 범칙금으로 완전히 대체해버리니까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도교법에서는 20만 원 이하 벌구 과에 해당하는 156조, 157조 두 개가 다 20만 원 이하 벌구가예요. 20만 원 이하 벌구가에 대해서만 범칙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등 음주운전이 형사처벌로 따지면 똑같아. 처벌 조항이 20만 원 이하 벌구가로 형사처벌 조항이 똑같아요. 근데 범칙금으로 하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전거는 3만 원, 10만 원, PM은 10만 원, 13만 원 그렇습니다. 그 밑에 당구장에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 처벌 조항이 유언 결정 받았어요. 그래서 요 전에 그 2회 이상 처벌 규정은 엄청 셌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유언 결정 받았어요. 그래서 개정된 것이 그 아래입니다. 그 아래. 오케이? 그 아래가 이제 개정된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찰에서는 헌법에서는 유언 결정 돼가지고 법이 개정된 것보다가 유언 결정의 의미가 헌법에서는 더 중요하죠. 그러나 다른 법들에서는 유언 결정이나 헌법 불합치 받았는데 법이 개정돼버려. 그 개정된 법률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다른 법에서는 그 헌법적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정된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개정된 것이 그 밑에 148조의 2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자, 2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 148조의 2. 자, 44조 1항 음주운전. 그 다음에 2항 측정거부. 음주운전 측정거부를 위반해. 근데 자동차 등 노면전차로 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금 여기 자동차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 자동차 등에 원래 자동차 등에는 자동차하고 원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모든 건설기계가 다 들어가요.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10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건설기계 다 들어가. 왜냐? 저 음주운전 조항 44조에서부터 딱 그렇게 해놨어. 이하 같다 해놔가지고 이 자동차 등 안에 모든 건설기에 다 들어갑니다. 하여튼 간에 자,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중 처벌 여기서 2회 이상 가중 처벌에서 제외시켜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벌금 이상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그래서 전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 처벌이 그냥 기간 제한 없이 뭐 30년 지난 다음에도 가중처벌 하게끔 만들어 놔가지고 그것이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유언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를 한정을 지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벌금형 이상, 그 다음에 10년 내 다시 위반한 사람, 이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합니다. 벌금 이상 받았다가 형이 실효됐어. 그냥 그것도 포함해서 자, 다음에 구분에 따라서 강화 처벌합니다. 그 강화 처벌하는 것이 자, 그러니까 새로 한 것이 두 번째. 그러니까 옛날에 음주운전 측정 거부 10년 내 한 것이 있는데 새로 한 것이 측정 거부면 1년 이상 6년 이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게 뭐요? 여러분 아까 1, 2, 5, 5, 38 치기가 있잖아요. 딱 봐도 1, 2, 5, 5, 38 측정 거부는 세 번째잖아요. 1, 2, 5 측정 거부가 5년 이하야. 1년 이상 5년 이하거든요. 오케이? 아까 1, 2, 5, 5, 38 치기 있잖아요. 측정 거부가 5년 이하야. 그런데 2회 재차 측정 거부를 했으면 10년 내에 1년 이상 6년 이하. 즉 원래 측정 거부 처벌보다 뒤쪽만 하나 올려놨어요. 원래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인데 1년 이상 6년 이하로. 또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인데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로. 뒤에만 하나씩 올려놨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 2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이 엄청 가중처벌을 해놨어요. 그것이 너무 과도하다고 하니까 1회 위반한 것보다 조금 올려놓은 거야. 뒤에만 조금 올려놨어요. 자, 2호가 이제 다시 위반한 것이 0.2%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그것은 2년 이상 6년 이하. 이게 뭐야? 원래 0.2 이상이 1, 2, 5, 38 치기 0.2% 이상이면 1, 2, 5, 5. 2년 이상 5년 이하거든요.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고. 근데 2년 이상 5년 이하인데 원래는 2회 이상 다시 했을 때는 2년 이상 6년 이하. 뒤에만 하나 올려놨다니까? 원래는 2년 이상 5년 이하인데 2년 이상 6년 이하로 뒤에만 하나 올려놓고 그다음에 저기 그 벌금형 선택조항도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인데 뒤에만 하나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이야. 뒤에만 1,000만 원 올려놨어요. 오케이? 그래서 측정 거부 0.2% 이상 다
뒤에만 하나씩 올려놨어 이렇게. 자 3호에 0.03% 이상 0.2% 미만, 즉 0.03, 0.08 가리지 않고 0.2 미만은 싸그리 다 모아놨어. 0.03 이상으로. 그렇게 모아놔가지고 뭘로 해놨냐면 1년 이상 5년 이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이야. 이게 뭐야? 이게 측정불능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제 차 음주운전한 것이 0.03 이상 0.08 이상에 해당하는 것은 38측이 측정불능으로 해놨어. 한 단계만 올려놓은 거죠. 오케이? 38측이잖아. 그래서 다시 음주운전한 것이 38에 해당하는 것은 측으로 처벌 조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2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이 1회 했을 때보다 조금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0.2 이상하고 측정 불응은 뒷부분만 하나 올려놓고, 그 다음에 0.03 이상, 즉 0.03 이상, 0.08 이상 이 두 가지 합쳐놓은 것은 38책이 측정 불응, 최초 측정 불응 처벌하고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만 살짝 올려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기준의 감경 사유. 이 처분 기준의 감경 사유가 있으면 음주운전 했을 때 그냥 까서 행정처분 해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하는데 다만 이의신청했을 때 이의신청을 하면 이런 사유를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면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이렇게 까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의신청할 때 이제 적용하는 그런 규정이에요. 근데 그 사유가 생모삼표입니다. 생모삼표. 생모삼표인데 사실은 이제 생모삼표죠. 생모삼표. 이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이거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생모삼표가 다가 아니라 생모삼표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모삼표가 운전이 가족의 생계 유지 수단이거나 생계 유지 중요한 수단이거나 또 모범 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 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면 이 감경할 수 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경우가 없어야 돼. 그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하면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1, 2, 3, 4, 5가 있는데 1, 2, 3은 이번 사건에서 4, 5는 과거에. 그래서 이번 사건의 음주운전이 0.1% 초과해서 했으면 안 돼. 그럼 너무 완전 만취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되고, 이번에 음주운전 중 인피교통사고를 일으켰어. 이번 사고가 인피교통사고야. 인피가 있어. 사람이 다쳤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 단순 음주운전만 감경할 수 있는 그런 제도죠. 사망에 측정불응,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했으면 이거 진짜 나쁜 놈이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4, 5는 과거에. 자, 과거 5년 내 3회 이상 인피교통사고, 과거 5년 내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 그러면 생모삼표 이 중에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감경해 주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613페이지 볼게요. 613페이지. 자, 보행자 보호. 자, 보행자 보호. 이게 작년에 도교법 새로 들어온 조항이거든요. 도교법이 어떻게 바뀌었어?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행자 중심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도교법은 원래 보행자가 아니라 차 위주로 도교법이 좀 돼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보행자 위주로 바뀌어갑니다. 이제 그 조항입니다. 그래서 자, 8조에 보행자의 통행. 자, 1항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됩니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데 차도로 가다가 차에 치여서 돼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도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요. 자, 2항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이게 뭔 말이냐면 보도가 따로 없어. 그 말입니다. 자,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즉 보도가 따로 없어. 근데 중앙선이 있어. 중앙선이 있으면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도가 따로 없어. 근데 중앙선은 있어. 그때는 저 한쪽 구석으로 가라는 것이죠. 대신 사망에 보행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1호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하는 도로, 즉 보도가 따로 없어. 근데 중앙선이 없어. 그때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보행자 위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돼. 그 말은 보도가 따로 있는 것이죠. 보도가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는 보도로 다녀야죠. 근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즉 보도가 따로 없어. 근데 중앙선이 있으면 한쪽 구퉁이로 다니고, 보행자가 중앙선이 없어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자, 27조 보행자 보호를 보시면, 자, 1항에 저 중간에 자, 보행자 그 아래, 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이 통행하려고 하는 때는에 형광펜을 칠해주세요. 이게 없다가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이렇게만 돼 있었는데 27조 둘째 줄 끝에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그때는 끝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이게 전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는, 이게 뭐 말이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이것은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밖에 보도에서 서 있을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라고 보도에 서 있어 지금. 그러면 자동차는 일시 정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이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지나갈 때 횡단보도에서 차가 무조건 횡단보도 옆에 사람 서 있으면 무조건 차가 일시정지해요? 하는 것 같아요? 네, 안 하죠? 왜냐면 여러분 이 도로법 진짜 어려운 거예요. 도로법이 진짜 어려워. 숨겨져 있는 가정이 있어요. 뭐냐면 차한테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파란 등일 때만, 오케이? 그때만 차한테 횡단보도인 거예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상시 차한테 횡단보도예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차한테 상시 횡단보도야. 즉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또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는, 즉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건 또는 길에 저 보도에서 대기하고 있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지나갈 때 횡단보도는 대부분 다 신호등이 있으니까,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파란불일 때만, 그때만 차량한테 횡단보도거든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파란불이 아닐 때, 그때는 그냥 도로야. 차한테는 그냥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나갈 때 이제 일시정지하지 않는 것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자, 하여튼 간에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온 조항 그 밑에 조그만 박스에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직진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회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차로 차량 신호등 적색이면 우회전은 할 수 있어요. 오케이? 화이팅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자, 613페이지 가운데 박스 안에 조그만 박스 보고 있습니다. 자,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직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회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직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을 할 수 있어요. 자, 차만은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게 엄청 어려운데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 적색이 여기에 이제 차량 신호등이 여기에 있죠. 여기 가는 차량의 신호등이 여기에 있죠. 차량 신호등 적색이 직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회전할 수 있어요. 자, 대신 조건이 있어. 뭐냐면 교차로 직전에 횡단보도가 있어. 이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어. 신호등이 없으면 똑같아요. 그냥 지나쳐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호등이 있어. 그러면 교차로 적색등을 신호등 전에 정지선에서 서라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우회전해버리면 신호 위반으로 봐버립니다. 왜냐? 신호등이 있는데 차량 적색은 이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선에 서라는 것으로 보거든요. 근데 저기 횡단보도가 없어. 횡단보도가 있더라도 신호등이 없어. 그러면 똑같아요. 신호등 없는 거나 그냥 똑같아서 그냥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온 조항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이 적색일 때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회전할 때에는 교차로, 그다음에 교차로 직전, 또 횡단보도 직전, 또는 정지선 직전에서 한번 일시 정지했다 우회전하래. 그것이 조그만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이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일시 정지 꼭 해서 가야 된다. 우회전 못하는 건 아닌데, 우회전 적색등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할 수 있는데 그때 일시 정지했다 가라. 이제 이 법의 표현은 정지입니다. 일시 정지가 아니라 정지인데 그 정지의 의미는 일시 정지죠. 그래서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끝에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자, 6항에 다음 각호 어느 안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아래 서행해야 되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자, 서행해야 되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1호가 아까 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즉 보도가 따로 없는 도로에서 중앙선이 없는 도로. 왜냐면 아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에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도 보도가 따로 구분되지 않니. 즉 보도가 따로 없는데 중앙선도 없어. 그러면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을 갈 수 있는데 그때 차가 지나가면서 차가 보행자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보행자가 차를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 보행자를 주의해서 일단 서행해야 되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혁명 같은 거예요. 전에는 도로 통행을 차량 위주로 서술했었는데 보행자 위주로 이제 서술해 나가는 것이죠.
자, 7항을 보시면 7항. 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아래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상시 그냥 차한테는 횡단보도입니다. 오케이? 어떤 횡단보도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차한테는 상시 그냥 횡단보도예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래. 무조건 일시정지했다 가래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건 없건 또 저 보도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하여튼 무조건 일시정지했다 가라는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자, 다음 페이지. 교차로 통행 방법. 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합니다. 당연하죠. 우회전하려면 오른쪽으로 붙어서 우회전해야 되죠. 자, 2번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서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해서 좌회전해야 됩니다.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하면 상대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랑 부딪히니까 교차로 중심을 따라서 가되 교차로 중심의 안쪽으로 좌회전하라는 것이고요. 3번에 자전거 등은 좀 달라. 자전거 등은 이렇게 했다가는 자전거 등하고 다른 차들하고 다른 자동차하고 섞여버려가지고 자전거 PM 죽어버리죠. 그래서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도로의 우측으로 붙어서 서행하면서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서 좌회전해야 됩니다. 즉 일반 차량은 여러분 여기 좀 봐주십시오. 눈 뜨시고 여러분 일반 차량은 우회전하려면 오른쪽으로 붙어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려면 이 중앙선 중심에 붙어가지고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부딪히지 않게 반대 방향이랑 부딪히지 않게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좌회전해야 됩니다. 대신 자전거하고 PM은 이렇게 함께 붙어다가 부딪혀버리죠 여기서. 그래서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장자리를 위해서 크게 돌아서 이렇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 등은 좌회전할 때 우측으로 붙어서 교차로 가장자리를 크게 돌아서 좌회전하라는 것이고요. 자, 4번에 이 4번은 넌센스 문제예요.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풀 수 있는. 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고 있어.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일시정지하거나 양보를 표시하고 있어. 그럼 맨 끝에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끝에 일시정지나 양보를 다른 말로 넣어서 이제 틀린 지문을 냅니다. 자, 밑에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운전. 1번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되죠. 그래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이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 우선. 자, 2항에 그 차가 통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해야 하며, 즉 상대방한테 양보해야 되는 것이죠. 자,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차로는 먼저 진입한 차 우선, 서로 비슷하게 진입할 때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가는 것이 우선. 그래서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들어가는 차가 양보했다가 안전할 때 교차로에 진입해야 되는 것이죠. 자, 3항에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폭이 달라. 그때는 폭이 넓은 도로 우선이야. 근데 폭이 똑같아. 우측 도로 우선입니다. 폭이 똑같아. 교차하는 차로가 폭이 똑같으면 우측 차로 우선입니다. 우측 도로 우선. 자, 4번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측 도로 우선, 또 우회전 우선입니다. 좌회전보다 그래서 먼저 진입한 차 우선, 그다음에 폭이 넓은 도로 우선, 그다음에 우측 도로 우회전 우선. 자, 오른쪽에 주정차 금지를 보시면요. 자, 주차 및 정차 금지. 자, 주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데가 있고 주차만 금지되는 데가 있습니다. 자, 주정차 세 글자죠. 주차 두 글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암기문구가 교도소 5 안정횡건 10이에요. 교도소 세 글자로 시작하니까 주정차 금지 장소고, 다중공사 5m 두 글자로 시작하니까 주차 금지 장소입니다. 그렇게 연상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교도소 5, 교도가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그 주정차 금지에서 2번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교도소 5, 자 5m 이내. 저 밑에 6번에 각종 소방 다 5m 이내입니다. 그래서 교도소 5, 그다음에 안정횡건 10, 뭐 안전지대, 정류지, 횡단보도, 건널목 다 10m 이내입니다. 그래서 교도소 5, 안정횡건 10. 세 글자로 시작하니까 주정차 금지 장소. 자, 다중공사 5m. 다리 위 터널 안. 그다음에 다중공사 5m가 다중이용업소. 그다음에 도로 공사. 가장자리 5m 이내. 그래서 다중공사 5m. 두 글자로 시작하니까 주차 금지. 그래서 교도소 5, 안정횡건 10. 다중공사 5m. 그렇게 숙지를 좀 해 주시고요. 대신 주정차 금지 장소 맨 끝에 8번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주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제일 중요한 장소니까 다 금지 되겠지. 그래서 주정차 금지 장소에 교도소 5, 안정횡건 10 말고도 어린이 보호구역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자, 아래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를 보시면 1번에 경찰 공무원이나
중간에 공무원은 아래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있으면 이동을 명할 수 있는 것이죠. 운전자가 있으면 이동을 명할 수 있어요. 자, 운전자가 없으면 이번에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두째 줄 끝에 그 차의 주차 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강제 견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사망 둘째 줄에 그렇게 강제 이동시킨 경우는 강제 견인했을 때에는 맨 끝에 신속히 알림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요. 자, 사항에 견인했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돼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래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견인한 다음에 24시간 지나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자, 5항에 두째 줄 끝에 1개월 내 반환을 요구하지 않아 그러면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 단속 우리 경찰이 해요? 안 하죠. 운전자가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어. 운전자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운전자가 없으면 과태료 사항이거든요. 주정차 과태료는 시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정차는 우리는 뭐 손 못 대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설명합니다. 근데 사실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뻥뻥이죠. 그래서 주정차 과태료를 운전자가 없을 때 그것은 시청에서만 부과를 해요. 그래서 운전자가 있으면 우리가 옮기라고 얘기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그 운전자한테. 대신 운전자가 없을 때 주정차 과태료를 시청에서만 하거든요. 근데 운전자가 없어도 우리가 강제 견인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좀 강제 견인까지 좀 너무 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없을 때 주정차 과태료를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핑퐁 치는 것이죠. 그런데 할 때가 있어. 언제? 집회 시위 관련해서 집회 시위꾼들이 막 차를 몰고 집단적으로 막 세워놓고 막 집회 시위하다가 이제 흩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 경찰이 열받으면 통상적으로는 안 하는데 열받으면 다 견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저기 레카차 불러가지고 그냥 싸그리 그냥 견인시켜버리는 것이 할 수는 있거든요. 우리가 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장도 운전자 없어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조항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여러분 저기 15분에 시작할게요.